강원도 속초 인근 백두군단 정문. 새벽 5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고갯길을 올랐다. 운전석에는 유나나 상병, 뒷좌석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하나.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첫인상은 언제나 정문에서 결정되는 법이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SUV가 통제선 앞에 멈췄다. 경계 근무 중이던 김도영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다가왔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다. 민간인 차량 통제 중입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본부로 복귀 중입니다. 유나나 상병의 대답에 김도영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장난합니까? 여긴 민간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길 막지 말고 꺼지세요. SUV 안은 조용했다. 눈보라만 유리창을 때렸다. 김도영은 다시 확성기를 들었다. 아줌마, 눈길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요. 여긴 아무나 들락거릴 곳 아닙니다. 병사들이 피식 웃었다. 김도영은 그 웃음을 즐기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 순간 SUV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눈발 사이로 단정한 얼굴이 드러났다. 차가운 눈빛이 김도영을 꿰뚫었다. 당신이 김도영 대령 맞습니까? 김도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좋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되겠네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SUV는 천천히 통제선을 지나갔다. 김도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확성기를 든 손이 떨렸다.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몸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차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김도영은 중얼거렸다. 같이 일한다고? 설마. 그때 부대 안쪽에서 병사 하나가 뛰어나왔다. 전장교 대기하라. 신임 군단장님 부임하신다. 눈보라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김도영의 손에서 확성기가 떨어졌다. 차가운 금속음이 정문 앞에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제 민간인이라며 쫓아냈던 그 여자가 오늘 이 부대를 이끄는 신임 군단장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정의가 당신 편일 겁니다. 강원도 속초 인근 백두군단 본부는 새벽부터 눈보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허리까지 쌓인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이른 새벽, 기온은 영하 15도. 손끝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초소 앞에서 보초를 서는 이등병의 귓불은 이미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군단 작전 참모부장 김도영 대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지휘통제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9의 나이 28회를 군복 입고 살아온 그는 이 부대에서 누구보다 오래 근무한 고참이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연병장이 보였지만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김도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별달아? 세상 참 변했어. 김도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참모들이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따뜻한 실내에 퍼졌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았지만 대령 앞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기업 같다니까. 요즘 애들은 군복 입고도 회사원처럼 굴어. 김도영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에게 군대란 남성의 영역이었습니다. 남자는 야전, 여자는 내무반. 그 공식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28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성 장교들은 행정이나 보급 쪽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김도영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대령님,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잖습니까? 한 젊은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도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터는 안 바뀌어. 힘으로 싸우는 곳이 군대야. 김도영은 자신의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지난 28년간 야전에서 구른 경험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훈련장, 진흙탕을 기어가는 행군, 그 모든 것이 남성성의 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사들이 눈을 치우며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김도영은 따뜻한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쪽 고갯길을 천천히 오르는 검은색 SUV 한 대가 있었습니다. 눈길 위를 조심스럽게 달리는 차량 안 운전병 윤하나 상병이 백미러를 통해 뒷자리를 힐끗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정문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진 중장. 55의 나이지만 단정한 단발머리와 또렷한 눈빛은 세월의 무게를 가볍게 이겨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설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첫인상은 언제나 정문에서 결정되는 법이죠. 서진은 앞 좌석에 놓인 군단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백두군단의 모토였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그 문구를 보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의 최고 지휘관이 됩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30년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입학 당시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던 교관의 말. 소위 시절 남자 부하들이 명령을 무시하던 순간들. 소령 시절 작전회의에서 혼자만 의견이 묵살되던 기억.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차는 점점 백두군단 정문에 가까워졌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윤하나 상병이 와이퍼를 최대로 올렸지만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비추며 하얀 빛의 터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심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하나는 긴장한 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 모시는 군단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발령받고 오늘 처음 운전을 맡았는데 하필 이런 눈보라라니. 윤하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앞 좌석에 놓인 깃발이 차의 흔들림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백두군단 정문이 보였습니다. 통제선 앞에 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한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로 김도영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이 추운 날씨에 정문 경계까지 직접 나선 참이었습니다. 요즘 경계 태세가 해이해졌다는 상부 지적을 받고 몸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간인 차량 통제 중입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김도영의 입김이 하얗게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하나가 창문을 조금 내리고 대답했습니다. 본부로 복귀 중입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여긴 민간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김도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민간인 차량이 정문 앞을 막고 있다니
경계 훈련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 막지 말고 꺼지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뒷자리에 서진이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눈발 사이로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김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김도영 대령 맞습니까? 김도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간인 차량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좋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되겠네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통제선을 지나 본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영은 어안이 벙벙한 채 눈보라 속에 서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내일부터 같이 일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차량의 후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백두군단 정문. 새벽 5시 눈보라가 치는 어둠 속에서 붉은 경계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대령은 확성기를 들고 통제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이 추위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28년 군 생활, 이런 새벽 경계는 일상이었습니다. SUV 한 대가 통제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차량, 번호판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은 짜증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민간인 차량이 정문 앞을 막고 있다니 경계 훈련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민간인 차량 통제 중입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목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도영의 입김이 하얗게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차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조금 내려갔고 젊은 여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본부로 복귀 중입니다. 여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나 상병이었습니다. 김도영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본부로 복귀? 이 새벽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확성기 볼륨을 높였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여긴 민간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김도영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김도영은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부에서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으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모범을 보일 때였습니다. 길 막지 말고 꺼지세요. 그 말이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모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김도영의 얼굴 반쪽은 붉은 경계등에 비춰져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고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영은 이제 차가 돌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뒷좌석 쪽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윽하는 기계음과 함께 창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눈발 사이로 한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또렷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한 표정. 김도영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표정, 저 분위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김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김도영 대령 맞습니까? 김도영은 멈칫했습니다. 민간인 차량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급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스쳤지만 김도영은 자신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왜? 김도영이 말을 잇기도 전에 여성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되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도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같이 일한다? 무슨 소리지? 민간인이 어떻게 군부대에서 같이 일한다는 거지? 김도영은 혼란스러웠지만 여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다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으윽 하는 기계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통제선을 지나 본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비추며 멀어져 갔고 후미등의 붉은 불빛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도영은 어안이 벙벙한 채 눈보라 속에 서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몸이 뜨거웠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내일부터 같이 일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도영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간인 차량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군 관계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이 백두군단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걸까? 김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새로운 행정장교나 보급장교겠지. 여자가 작전 쪽에 배치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아마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저 침착한 눈빛, 저 단호한 목소리. 뭔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은 확성기를 내려놓고 주변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계속 경계 서. 긴장 풀지 마. 병사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도영도 지휘통제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흐트러진 군복,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눈빛. 내일이면 알겠지. 김도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여자, 저 차분한 목소리, 저 단호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되겠네요. 라는 그 한마디. 눈보라는 새벽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두군단 본부는 하얀 눈에 덮여 조용했지만 김도영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백두군단 본부 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전 장교들이 정복을 갖춰 입고 정렬했고 강당 앞에는 태극기와 군단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백두군단의 깃발이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 문구가 강당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트럼펫, 트롬본, 심벌지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편성이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리자 장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준장, 대령, 중령들이 모두 정좌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영 대령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군복을 다림질하고 군화를 닦았습니다. 신임 군단장 부임식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의 마음 한편에는 어젯밤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정문에서 만난 그 여자,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되겠네요. 라고 말했던 그 차분한 목소리. 김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군단장일 리 없었습니다. 아마 새로 부임하는 행정장교나 보급장교일 겁니다. 여자가 군단장?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계속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장엄한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정면을 바라보며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도영도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악대의 음악이 뚝 멈췄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준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임 제8군단장 한서진 중장께서 입장하십니다. 그 순간 강당 뒤편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역광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군무 아래 그림자가 얼굴을 가렸지만 단정한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누가 봐도 고급 장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도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실루엣, 저 걸음걸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인물이 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또렷한 눈빛,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 어제 정문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김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길 막지 말고 꺼지세요. 그 말을 군단장에게 했다니. 김도영은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중장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강당 바닥을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소리였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김도영도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장교들을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군악대가 다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내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백두군단의 새 지휘관으로 오늘부터 이 자리를 맡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한 발음이었습니다. 김도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젯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군단장에게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눈보라 속에서 민간인 취급하며 모욕을 준 겁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군단을 지킬 것입니다. 계급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끌겠습니다.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서진은 김도영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김도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군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직 군인과 군인으로 존재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김도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지휘통제실에서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별달아? 세상 참 변했어. 그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부임식이 끝났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다시 시작되고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도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여군 중장이라니. 처음 보는데?
어제 정문에서 누가 막았다던데 설마 김대령 아니겠지? 그럴 리가. 김대령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 김도영은 그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당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장교들과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준장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시선이 김도영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김도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도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김도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김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영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경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대령, 오후에 뵙겠습니다. 서진은 그 말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김도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김도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영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깃발이 천천히 접혔고 군악대가 악기를 정리했습니다. 김도영은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임식이 끝나고 오후 2시 군단장 집무실 옆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백두군단 깃발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대령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막상 닥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김도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회의실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도영 대령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김도영은 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톡!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김도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김도영은 서진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정문에서 민간인이라며 제게 길 막지 말고 꺼지라 하셨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도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김도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영은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았지만 이렇게 작아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진은 김도영의 대답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김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김도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김도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리 없었습니다. 군인은 계급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했으니까요. 서진은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톡! 김도영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군은 계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도로 운영됩니다. 서진의 말이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김도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계급장만 믿고 살았습니다. 대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권위, 그것만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태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기, 칭찬인가?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도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는 있었으나 겸손이 없었다. 그 말이 정확히 자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용감했습니다. 야전에서 훈련할 때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겸손?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김도영 쪽으로 밀었습니다. 김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적 평가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평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기는 있었으나 겸손이 없었다. 그 한 줄이 김도영의 눈에 박혔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줄만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들킬까 두려워서 사과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서진은 김도영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저는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은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서진은 김도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제 저를 몰라봤던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몰라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김도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이 반성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김도영은 평생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김도영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진은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김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김도영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령님. 김도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진짜 용기는 전쟁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김도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홀로 남은 김도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회의실 안 서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두군단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서진은 그 깃발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참모부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 텅 빈 책상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백두군단 깃발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비운 소주병 하나와 작은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군단장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무너졌습니다. 김도영은 술잔을 채우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참모부 안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도영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소문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잠시 조용해졌다가 등 뒤에서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이 여장군이라는데 그럼 대령이 엎드려 절해야겠네. 어제 정문에서 꺼지라고 했다던데 진짜야? 세상 말세야. 남자가 여자 밑에서 일하다니. 속삭임은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김도영은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제 정문에서 군단장에게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장교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도영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 할 때 주변 테이블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군단장이라니 이제 군대도 끝났어. 앞으로 우리 다 여자 상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김도영은 그 말들을 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떠먹으려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김도영은 밥 반 공기도 못 먹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부하들조차 눈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김도영이 지나가면 모두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하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김도영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도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혼자였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김도영은 책상 서랍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술잔을 채우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군대가 망했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자괴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도영은 술잔을 또 채웠습니다. 책상이 조명만 켜져 있었고 사무실 나머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명이 김도영의 어깨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굴 절반은 빛 속에 나머지 절반은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영은 술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유나나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영은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운전병이었습니다. 하나는 경례를 올렸고 김도영은 대충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김도영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냐고? 뭐가 괜찮겠어? 하나는 김도영의 책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보았습니다. 김도영은 그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군단장이 보냈나? 내가 술 마시는지 감시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냥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김도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나 같은 사람을? 어제 군단장한테 꺼지라고 한 사람 말이야?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은 술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이제 다들 날 비웃지.
여자 군단장 앞에서 굴욕당한 대령이라고. 하나는 조용히 김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영은 술을 마시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망하다니.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군대가 처음으로 사람 같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든 채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김도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군대에서 늘 여자라서 무시당했습니다. 힘이 약하다고, 전투에 못 쓴다고, 내무반이나 지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군인으로 봐주셨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군인으로요. 김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령님, 군대가 망한 게 아닙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영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김도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게 뭔지, 군인이 되어야 할 모습이 뭔지. 김도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술잔 속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도영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하나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김도영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소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백두군단 깃발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깃발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깃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게 뭐였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군인의 의미, 리더의 자격, 그리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김도영은 창가에 서서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쏟아져 내려 연병장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였습니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이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손끝은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김도영 대령은 지휘통제실 창문 너머로 제설 작업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삽질을 하며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하얗게 흩어지고 군복에는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김도영은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윤하나 상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대가 처음으로 사람 같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김도영의 가슴을 계속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군대라고 믿었던 것이 정말 군대였을까? 계급과 권위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진짜 군인의 모습일까? 김도영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참모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령님, 군단장님께서 제설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장 시찰인가? 아닙니다. 직접 삽을 드셨습니다. 김도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삽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김도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연병장 한쪽에서 누군가 병사들과 함께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천천히 제설 현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밭을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서진 중장이었습니다. 군단장은 병사들과 나란히 서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얼굴에는 눈발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은 삽으로 눈을 퍼서 옆으로 던졌습니다. 병사들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자세로 일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등병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김도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별 3개짜리 중장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병사들과 나란히 서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별 3개짜리가 저기 눈 치우고 있네. 김도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외감이었는지 부끄러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도영은 평생 군복을 입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장성이 직접 제설 작업을 하다니,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끄는 사람. 서진은 잠시 삽질을 멈추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을 입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은 함께 땀 흘릴 때 진짜 군인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병장이 더 힘차게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장갑을 끼고 삽을 들었습니다. 김도영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군복의 무게는 별이 아니라 사람의 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도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보라는 계속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제설 현장은 따뜻했습니다. 군단장과 병사들이 함께 땀 흘리는 그곳은 계급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김도영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진은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받고 천천히 본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밭을 걸으며 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지나간 자리에 삽이 남아 있었습니다. 삽자루에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 삽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군인이시네.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저런 분 밑에서 일하고 싶다. 김도영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2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계급장만 믿고 권위만 내세우며 진짜 군인의 모습을 잊고 살았습니다. 김도영은 천천히 본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하나, 둘, 셋. 김도영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진짜 군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본부 입구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눈을 털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도영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경례였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도 함께 하시죠. 내일은요. 김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김도영은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서진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단단했습니다. 김도영은 창밖으로 백두군단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 문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변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도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군인으로 서야지. 눈은 밤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백두군단 본부 연병장에 전 장병 조기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폭설이 지나간 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연병장에는 태극기와 백두군단 깃발이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정렬했습니다. 사단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들이 앞줄에 섰고 병사들이 뒤를 채웠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조기 집합, 그것도 군단장이 직접 명령한 집합이었습니다. 김도영 대령도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서진 군단장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전 장병 앞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김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군복을 입었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전 장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한서진 중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장병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서서 전 장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크게 펄럭였습니다.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군은 계급이 아니라 신념으로 존재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진은 김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영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군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짜 군인은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김도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였습니다. 김도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장병의 시선이 김도영에게 집중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영은 멈추지 않고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도영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한 자세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도영은 경례를 내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전 장병이 듣게 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군복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김도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저는 계급으로만 사람을 대했습니다. 권위로만 지휘했습니다. 태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군단장님께 처음 배웠을 때 저는 민간인이라 여기며 모욕을 드렸습니다. 길 막지 말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당사자가 직접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저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르쳐 주셨습니다. 군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로 운영된다고. 김도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폭설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눈을 치우시며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김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군복을 입었지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김도영은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군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김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군복이 펄럭였습니다. 서진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령, 이제 진짜 군인으로 돌아왔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군인의 진짜 용기는 전쟁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서 나옵니다. 서진은 김도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연병장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치던 박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결국 전 장병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도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극기와 백두군단 깃발이 바람에 크게 펄럭였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 문구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서진은 김도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령님, 앞으로도 함께 이 군단을 지켜주십시오.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집합이 해제되고 장병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이제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신념으로, 권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하는 군인을. 김도영은 본부로 돌아가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김도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김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남은 건 깃발뿐이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백두군단 깃발. 그 아래엔 오늘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진짜 군인이 탄생한 순간의 기록. 며칠 뒤 새벽. 백두군단 본부 옥상은 고요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서진 중장은 옥상 난간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장갑을 낀 손으로 깃대를 잡았습니다. 태극기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여명빛이 태극기를 비추며 깃발은 마치 살아있는 듯 춤추었습니다. 서진은 깃발을 끝까지 올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보다는 약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깃발 펄럭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발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진은 이곳에 부임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정문에서 만난 김도영 대령. 길 막지 말고 꺼지라던 그 말.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오만한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라고. 세상이 변하는 게 무서웠던 거라고. 서진은 평생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웃는 사람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군인이란 계급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깃발이 바람에 크게 펄럭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뜨고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태극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휘날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깃발은 펄럭입니다. 그게 군인의 길이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대령이었습니다. 김도영은 서진 옆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깃발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군대.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만들면 됩니다. 함께요. 김도영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김도영은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경례가 교차하는 순간 태극기가 바람에 크게 펄럭였습니다. 마치 축복하듯, 마치 인정하듯. 김도영은 경례를 내렸습니다. 서진도 손을 내렸습니다. 대령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김도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옥상을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깃발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짜 동료가 생겼으니까요. 서진은 난간에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여명이 구름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진은 30년 군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 첫날,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던 교관. 소위 시절, 명령을 무시하던 남자부 아들. 소령 시절, 혼자만 의견이 묵살되던 작전회의.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권위보다 마음으로, 계급보다 신념으로. 그렇게 걸어온 길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군인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옥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햇빛은 밝았습니다. 태극기가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래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아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백두군단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백두군단의 모토였습니다. 서진은 그 문구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장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태극기는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깃발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국가를 향한 경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온 모든 군인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서진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깃발이 크게 펄럭였습니다. 붉은 햇살이 깃발을 비추며 마치 불타오르는 듯 빛났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내렸습니다. 옥상을 떠나기 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새벽빛 속에서도 깃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백두군단 본부 옥상에는 태극기만 남았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붉은 여명빛을 받아 빛나는 명예. 모든 것이 그 깃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의 길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깃발은 펄럭입니다. 그게 백두군단이었고 그게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하얀 눈보라가 멈춘 아침, 백두군단의 깃발이 다시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 아래에서 한서진 군단장은 묵묵히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젠가 눈보라 속에서 그녀를 몰라봤던 김도영 대령이 있었다. 이젠 그들도 서로를 계급이 아니라 군인으로 보고 있었다. 눈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그 발자국 위로 붉은 새벽빛이 번져갔다. 군은 계급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태도로 운영된다. 그리고 진짜 군인은 눈보라 속에서도 깃발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깃발을 함께 올려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정의와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